안녕하세요. 아토피를 비롯한 피부질환을 10년 이상 진료하고 있는 임재홍 한의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토피를 비롯한 피부질환의 어떤 예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후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잘 낫겠느냐, 잘 낫지 않겠느냐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예후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그러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이가 제일 중요하고, 이런 순서대로. 나이, 너무 당연하긴 한데 당연히 나이가 많을수록 예후가 불량하다. 그러니까 잘 안 낫는다는 거죠. 애기들은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애기가 이제 태어났는데 볼이 빨갛고 기저귀 찬 데가 빨갛고 이렇게 태열이 있다. 이거는 한 만 7, 8세 정도 되면 이제 좀 좋아지기 시작해서 만 10세 정도 되면 없어지는 경우가 거의 80% 정도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50이 넘은 분이 아들이 속을 썩여서 아토피가 생겼다, 이런 거 잘 안 돼요. 고칠 수는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묵혀갖고 한의원에 오면은 잘 안 나요. 특히 70대 이상의 환자분들이 이제 아토피나 결절성 양진이라는 이제 그 아토피랑 비슷한데 이렇게 콩알 만한 이제 그 점들이 이제 주로 팔다리에 생기는 이제 이런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이 있는데 이거 진짜 잘 안 나요. 그래서 예후가 좋지 않다. 나이가 많은 것 자체도 이제 안 좋은 요인인데 특히 할아버지들은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이게 그 치료 수능도가 낮아서 더 불량하다. 그러니까 좋게 제가 이제 글로 표현하니까 치료 수능도라는 이제 그런 그 고급진 용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고집 세고 나 보름치만 먹으면 안 되냐고, 이제 간만 보고 이제 안 나오면 도망가려고. 근데 아니 애들은 보름치 먹어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할아버지들은 안 그래요. 묵혔다가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보름치를 먹어갖고 이게 효과를 보지를 못하는데 보름치만 먹고 이제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오래 치료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약 먹기 시작한 지 3일 정도 돼서 이제 효과가 없으면 이제 화를 내요. 그러니까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나이가 많은 분들은 잘 낫질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당연히 화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질병 유지기간,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동안 이 병을 갖고 있었느냐, 3년이 넘기 전에 한방치료를 받으시라고 저는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3년이 되기 전에, 그리고 연고로 떡칠하기 전에 오셔야 돼요. 뭐 한의원 가도 별 소용 없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보통은 이제 이게 한방치료가 비보험이기 때문에 비용이 부담스럽고 이제 어디 가면 나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이제 한방에 이제 문턱을 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묵히고 이제 연고를 바르고 바르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잘 안 낫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된 아토피나 2년 된 아토피나 치료 기간은 비슷하다. 일단 발생하고 나면은 치료하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달이 됐어도 치료하는데 석 달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됐어도 석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5년이 넘으면은 치료 가능성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15년 이렇게 묵혀갖고 오면은 잘 안 돼요. 그러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약 사용 강도와 기간. 사실 이게 나이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연고도 많이 쓰고 양약도 많이 드시다가 와요. 그래서 꼭 양방에서 연고나 스테로이드 이제 그 먹는 약이나 이런 거 오래 쓰다가 온 분들이 꼭 한의원 와서 이제 약 처방 받자마자 이거 여기에 무슨 약 들어가냐, 뭐 하나하나 적어달라, 이런 경우 많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양방에서는 그냥 주는 대로 먹다가 꼭 한의원 와가지고 너 무슨 약 쓰니, 이거 무슨 약이니, 왜 여기에 이 약이 들어가냐 하시는데, 그러진 말고 양약 쓸 때 좀 이걸 성분을 좀 검색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사실 양방은 약봉투에 다 써있잖아요. 약봉투에 써있으니까 오히려 더 안 봐. 그러니까 이게 공개가 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질환에 이제 그 양방에서 쓰는 약들은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을 막 여기저기 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쓰는 약이 정해져 있고 이 약 써서 안 되면 단계적으로 이제 단계를 높여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명한 피부과라 그래서 이제 쫓아가서 거기서 이제 처방을 받으면은 독한 약일 가능성이 높고, 독한 약을 한번 손을 대면은 그보다 낮은 단계의 약이 잘 듣질 않아요. 가장 낮은 단계의 약이 보통 항히스타민제거든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약,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지르텍이나 아니면 감기약에 들어있는 그 졸린 약들, 이런 것들이 다 항히스타민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다가 안 되면은 스테로이드로 넘어가고, 아니면 처음부터 스테로이드를 쓰는
쓰는 경우도 꽤 있어요. 특히 아토피 정도의 이제 질환이 되면은 항히스타민제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부터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쓰다가 이제 좀 부작용이 우려가 되거나 아니면 장기간 사용했다 그러면은 면역 억제제를 쓰는데, 이 순서로 갈수록 다른 치료가 안 먹혀요. 그러니까 강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제 그 면역 억제제 뭐 사이포렌, 종근당에서 나온 이 사이포렌이라는 약을 많이 쓰는데, 이런 약 쓰고 나서 이제 스테로이드 쓸라 그러면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쓰다가 그 또 항히스타민제 쓸라 그러면 또 그것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높은 단계로 넘어가면은 그보다 낮은 단계의 약이 잘 안 듣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차피 이 약들로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병 때문에 하나도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 정말 절대 하나도 안 가렵고 싶고 눈에 보이는 모든 증상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약을 처방받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마인드로 약을 처방을 받고 이제 피부과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막 나 이거 괴로워 죽겠다, 나 이거 좀 없애달라고 이러면은 이제 그 피부과 의사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쓸 약이 없다고, 이렇게 이 피부과에 가서 이제 그 피부과 선생님들을 달달달달달달 볶으면은 결과적으로 내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도 안 되고 이것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면역 억제제 오래 쓰면은 신장암이나 피부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혈압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적 제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요새는 처음부터 이렇게 그 생물학적 제제라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그 사이토카인이나 아니면 뭐 그 IgE 이런 항체들을 억제하는 약들을 이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좀 가격이 비싸고 좀 이게 부작용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쓰는 게 졸레어라는 약이 이제 이 주사가 있는데, 이게 요새는 보험이 돼서 뭐 한 달에 한 번만 데 20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아니면은 뭐 야누스 인산화 효소 억제제, 뭐 JAK 억제제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토트렉세이트, 이게 이제 특정한 그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약인데, 메토트렉세이트 외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이토카인 억제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손 대고 나면은 한약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낮은 단계의 약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약에 이제 손을 댄 분들은 한방 치료를 좀 포기를 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아토피가 있어갖고 여러 가지 약을 쓰다가 그 다니던 그 대학병원을 이제 그만두고 다른 병원에 갔더니 메토트렉세이트를 주더라라는 글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전혀 한의원에 올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결국 이런 약까지 가게 되는데, 이런 약을 쓰고 나면 이제 다른 약이 잘 안 들어요. 그래도 항히스타민제나 낮은 단계의 스테로이드 정도면은 좀 여지가 있어요. 한방 치료를 해서 이제 좀 회복될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연고는 아무 경각심이 없이 이제 환자분들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거는 뭐 스테로이드가 먹는 약 스테로이드가 이제 몸에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신데, 뭐 피부에 바르는 건 괜찮겠지 싶어갖고 이제 계속 바르다가 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차라리 먹는 약이 나아요. 이 연고를 오래 쓴 분들은 무슨 짓을 해도 안 나요. 피부과 연고가 이제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1등급부터 7등급까지가 있는데, 그래도 한 5등급 정도까지, 그 5등급 정도까지는 써도 이렇게 좀 그 치료를 해볼 여지가 있는데, 근데 뭐 아무리 7등급이라도 7등급을 10년 썼다 이러면 이런 분들 안 나요. 그냥 그 연고 평생 바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7등급 연고를 눈 아토피가 있어갖고 이제 7등급 연고를 10년 동안 바른 분을 치료를 했는데, 일정 단계 이상은 치료가 안 돼요. 이분들은 계속 바르셔야 됩니다. 그냥. 그래도 5등급까지는 괜찮고, 근데 이제 1등급, 2등급 이런 거 이제 오래 쓰다가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일단 이거는 손을 대고 나면 잘 안 나요. 아무리 짧게 써도.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피부과들은 대개는 이 1, 2등급의 이런 연고들을 쓰는 데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쓰고 나면은 양이 이보다 낮은 단계의 약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더모베이트는 주로 이제 두피에 쓰는 거거든요. 두피 지루성 피부염에 주로 쓰는 약인데, 만약에 더모베이트를 바르다가 이제 이거를 2주 이상 쓰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완전히 그냥 두피가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다른 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뭐 5등급 약을 바꾼다. 전혀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게 이런 연고를 처방해 주는 데를 가시면 안 돼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정말 이런 약을 쓰지
아프질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약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데, 근데 처음부터 이런 약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강조를 해도 할아버지들은 뭐 그냥 자기가 이걸 발랐다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만 괴롭히는 거예요. 자, 스테로이드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연고는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니까 저 이거 오래 써도 되나요? 하면 이제 피부과 원장님이 이제 점잖은 말투로 네, 그러면 네, 스테로이드가 아닌 연고를 드리겠습니다 라면서, 그 면역 억제제예요. 면역 억제제 중에 이제 제일 흔하게 쓰는 연고인데, 이거 손 대고 나면 잘 안 나요. 이거를 썼던 분들은 이걸 계속 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멘탈, 멘탈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생각 이상으로 중요한 게, 이게 멘탈이 어떤 면의 멘탈을 얘기하는 거냐, 뭐 의지가 강한 걸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은 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것도 중요한데,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피부 환자분들 중에는 불안이나 우울 장애를 좀 끼고 있는 분들이 많고,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이 피부 질환 때문에 우울해진 건지 아니면 우울하고 불안해서 피부 질환이 온 건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좀 불안하고 우울해서 피부 질환이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원래 불안하고 우울해하는 분들한테 피부 질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치료를 이제 오래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낫고 있어도 낫는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비관적이고 굉장히 우울에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낫고 있어도 이제 나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중간에 치료가 이제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막히면 바로 포기해버려요. 난 역시 안 되는구나. 원장님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뭐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케이스가 좀 문제가 돼요. 치료 수능도의 문제. 그러니까 부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안 믿어요. 안 믿어. 소화 기능이 안 좋은 것도 이제 좀 피부 질환 치료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안 좋다는 게 어떤 특정 항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제 그 음식에 대해서 이제 지나치게 민감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분들 중에 상당수가 알레르기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 자체가 어떤 면역 반응일 수가 있다. 어떤 특정한 음식에 대한 면역 반응일 수가 있다. 그리고 기능성 소화불량. 그러니까 이게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은 한방치료나 어떤 뭐 양방치료든지 한방치료든지 해도 이 약이 목 위장에 들어왔을 때 이제 탈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치료하기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쉽지가 않고요. 그래도 그냥 소화만 안 되는 경우는 소화제를 많이 넣으면 해결이 돼요. 다행히. 근데 설사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약 성분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양을 다른 분들의 반밖에 못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화 기능도 이 피부 질환 예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잘 나을 분들은 멘탈이나 소화 문제가 없고 어떤 자기가 나을지 안 나을지를 별로 안 불안해 하는데, 멘탈이 불안이나 우울증이 있고 그리고 소화도 안 되는 분들이 치료 과정에 있어서 저한테 이런 거 왜 어필을 되게 많이 하거나 아니면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변수도 많은데 요구사항까지 많아요. 좀 힘들어요, 이런 분들. 지금까지 어떤 피부 질환 예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